네, 오늘은 즉답형이 긴장되는 이유 7가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정작 읽지 않았을 수 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책은 펼쳐놨는데 글을 읽었다고는 하지만 내 머리는 그게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어도 답을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다면 읽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 자, 이 말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에서 박교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적 자질 3가지를 이유와 함께 말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시를 한번 넣어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걸 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시야를 한번 볼 거예요. 내 눈이 어디를 쫓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빨리 읽기가 잘 어려운 경우는 내 눈이 키워드를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식으로냐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지 하다가 이걸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고 다른 키워드를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키워드를 찾아내고 또 어떻게 된다? 밖에 이제 전경이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정작 읽지 않아서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인인데 한글을 읽지 않았다고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급하거나 마음이 바쁘거나 빨리 내가 키워드를 찾아서 빨리 내가 덕목, 자질, 이 명칭을 빨리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시선을 두고 내 문제에 이 문제에 시선을 두고 보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또 원인 하나를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유치원 현장 예시가 사실 지문 예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에 4인 가족,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있는 4인 가족을 이제 딱 보고 이 교사가 이 귀걸이를 한 교사가 하하하 이렇게 4인 가족이 정상 가족이지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즉답형의 지문에서는 박교사는 항상 4인 가족을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가족들의 이제 가족 형태는 아이들이 항상 뭔가 결핍이 있을 거라고 단정 짓고 아이를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상황 묘사가 되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유치원 상황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게 묘사가 됐을 뿐 그냥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을 그냥 묘사한 거다라고 인지를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지문 예시를 교사의 말풍선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이 글을 충분히 제대로 읽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가 돼요. 이러면 안 되지. 자, 근데 4인 정상가족, 박교사, 역할놀이, 민수 이렇게 단어가 뚝뚝뚝 끊기게 나오면 글자가 둥둥둥.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이걸 시선을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글자만 둥둥둥. 그럴 경우 어떻게 된다? 30초 안에 읽고 싶은데 이거 불가능한데? 이거 말이 되나?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이것을 제가 사실 경험을 한 장본인인데요. 제가 2번의 이제 2차 시험을 봤었는데 첫 번째가 진짜 아예 꼴찌로 떨어졌었고 2번째는 그래도 이제 합격을 해서 지금은 의원 면직을 한 상태이지만 그 당시에 초수 때 제가 거의 꼴찌로 떨어졌을 때 제가 요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배려 잠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저 3명의 평가위원이 막 그러다가 제 다리가 막 달달달 떨리는데 내 다리를 이렇게 달달달 떨리는 이 다리를 저기 면접관이 평가위원이 내 다리를 보고 있는 것까지 보일 정도로 아무런 집중을 하지 못한 그 상태였던 초수 때 경험이 있어서 그게 이제 지금은 뭐 지나와서 이렇게 경험으로 얘기하지만 회복하는 게 꽤 힘들었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자괴감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제 얘기다라는 거. 자, 2번째는요. 즉시 답하는 것이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너무 잔인해서 나는 이런 거 못해. 뭐 요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그냥 회사 취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회사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간다 했을 때 우리가 면접을 응하려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초수 때 저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럽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나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방어 기제를 엄청 써가지고 합리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 나 여기 교육청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 막 이런 식으로 합리화까지 할 정도까지 막 될 정도로 굉장히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즉시 답하는 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여기에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식당 알바, 식당 사장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식당의 사장, 식당의 알바, 이제 직원분들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식당 갈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뭘 골라야 될지 모르거나 뭐 베스트 이런 게 안 써 있으면 여기서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뭐,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뭐, 그거를 절대 평가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떤 곳은, 이거 보통 이런 거 잘 나갑니다. 뭐, 요거, 뭐, 다 괜찮아요? 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뭐, 단맛을 좋아하시면 요런 게 좋고요. 뭐, 좀, 이렇게 산뜻한 맛을 좋아하시면 이런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시는 거를 보면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좀 그냥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막 감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냥 경험하고 느낀 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예시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이게 생각보다 잔인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물어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몇 분 안에 하는 걸 굉장히 비인간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못할 거를 계속 찾고 못할 변명을 계속 찾거든요. 제가 교육청 막 나 교육청 가기 싫어. 그 교육청 가기 싫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거 좀만 연습하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좀 범주가 만들어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희는 베스트 메뉴가 연어 샐러드인데 여기에 뭐 로제 파스타도 아주 잘 나간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대답을 한 경우는 제일 맛있다고 우리가 인기가 있는 여기에 시그니처를 나는 계속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식당 사장 뭐 혹은 알바가. 자, 그리고 여기에는 4인 가족 어떻게 시켜야 잘 시키는 걸까요? 이런 질문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어린이 2명에 부모님 2분이니까 가족 세트를 이렇게 시키시고 그 안에 어린이들 메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대체로 만족하시더라고요. 요렇게 바로 대답을 하는 경우는 가족 단위, 그리고 혼자 오는 경우, 둘이 오는 경우, 연인, 부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것들을 좋아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한 흔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말에.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삐아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고가 돼야 뭐 언어가 이제 따라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좀 강화를 시키면 언어가 좀 따라와요. 제가 첫 해 때 2차 즉답형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 이러고 왔었는데 2차 이제 재수 때는 그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생각을 하는 것들을 좀 공부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으면 저 되게 말 못했었는데 제가 했으면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 말이 사고를 반영한 결과임을 잠시 잊고 눈앞에 말을 외우는 데 집중하면 그렇게 된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사고를 반영한 걸 잊으면 말만 외우게 돼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런 해결이 안 돼서 막 불안하고 내가 이거 과연 할 수 있는 시험이야 뭐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3번의 부분을 저는 빙산의 일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생각을 건드리지 않고 자 저기 빙산의 일각 저 밑에 저 얼음덩어리 물 밑에 저 바다 밑에 있는 얼음덩어리를 생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건드리지 않고 덕목 자질 뭐 말하지? 뭐 말하지? 개방성? 존중? 뭐 말하지? 요렇게가 되면 말이 잘 안 나와요. 계속 꼬이고. 그리고 존중을 말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유에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유,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 이렇게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뭘 말하지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에 이유까지가 연결이 안 돼서 시간이
오바가 되고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가 되는데 저도 그랬다시피 잠시 생각을 해본다고는 했지만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냥 이 시간 빨리 지나가길 이러고 지나와서 그냥 뚝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내가 즉시 답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 이해가 내가 어렵나 봐. 생각을 보완해야겠어. 그래서 내가 수정 보완을 하고 어떤 답안을 피드백받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생각을 바꾼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다양한 가정 형태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우리 반 아이들이 다양한 가정 형태 그냥 4인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한부모, 이혼 가정, 장애 부모 엄청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다 지원을 해드려야 되니까 보편적으로 필요한 부모의 양육 태도라던가 가정 상황에 따라서 좀 개별적으로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채워 넣으면 그리고 그 생각을 채워 넣는 게 내가 감정을 좀 쓰면 좋아요. 그래 우리 반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잘 모르면 그러면 내가 내년에 당장 가서 참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과 마음을 좀 건드려서 하다 보면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덕목 자질 뭐 말하지? 이렇게 이 위에만 생각하게 되면 저 깊이 있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글자가 안 읽히는 데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일치했을 때 몰입이 좀 더 잘 되고 바로 줄줄줄 읽히는 게 좀 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무엇이 문제인지 잘 보이지 않을 때 읽히지 않기도 합니다. 4번. 문제가 전혀 예측되지 않는 로또 번호라고 느끼면 그럴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치원의 현장에서 교사가 겪는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많겠죠. 근데 여기에 교사의 개인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어려움도 돼요. 교사 간의 문제 선생님 나 이거 힘드니까 좀 이거 도와줘. 나 힘들어. 나 힘들어 이거 이런 문제. 교사 부모 문제. 부모가 민원을 내서 교사가 힘든데 그 부모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과도한 걸 요구했을 때 다 들어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부모가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 문제에서 양육 태도 선생님 민수가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어떡하죠? 유치원에서 안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응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학급 내 문제는 얘들아 선생님한테 허락 받고 해야 된댔잖아요. 모든 걸 허락받으세요. 이런 거 이렇게 좀 의존적으로 아이들을 만든다던가 교육과정의 운영상의 문제 작년 같은 경우에 교사가 배운 걸 그대로 아이들한테 적용했더니 내 관심 없는데 이런 느낌의 이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육 내용의 범주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디지털 윤리라고 했을 때 그거 중고등학생들한테만 문제 있으니까 걔네들만 배우면 되잖아. 애들한테 배울 거 있겠어? 그런 것도 학급 내 문제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교사 개인의 문제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면 교사가 잘못된 지식으로 유아를 잘못 교육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 내용의 범주에 대한 오해 그리고 모든 걸 의존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신체 표현을 하는데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해 민수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해봐 친구 잘하는 거 봐봐 진짜 요런 게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지식과 기술로 유아를 잘못 교육하는 그 실천이 잘못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 유아한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게 보이나요? 선생님은 이게 보이세요? 뭐가 문제인지 보이세요? 이 아이한테 어떤 게 문제여서 왜 문제인 것 같으세요? 그런 것들을 즉답형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런 건 이래서 문제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미술 놀이를 하는데 거기에서 얘들아 정해진 대로만 이거 모든 거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요. 누가 다르게 해. 이렇게 문제가 그걸 묘사한 문제가 나온다면 그거 듣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아이들의 창의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 이런 식으로 바로 떠오르면 그냥 즉시 답하는 게 좀 편해질 수 있다. 긴장은 당연히 되는데 그 긴장이 너무 문제를 못 읽게 만들 정도로 긴장이 되면 안 되니까 긴장을 최대한 낮추고 불안을 낮추려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그래 이게 하나하나 다 예측 불가한 게 아니라 우리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가 겪는 것을 교사가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질 건지 그거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유아가 못하는 행동에 대해 교사가 나무라고 다그치고 보채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 예를 들어
너는 놀지 마. 우리만 놀 거야. 이러고 이렇게 편가르기를 한다거나, 좀 연령이 높은 아이들은 편가르기도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부모의 민원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학급에서 유아의 문제 행동이 나타나서 부모에게 물어봤더니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애가 선생님 뭐 예민하게 그러세요. 뭐 반응을 보여서 이 엄마는 이 아빠는 해도 안 되겠구나. 그러고 교사가 포기한다거나 교사가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가정 형태, 양육 방식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교사가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혼 가정이에요. 이혼 가정이어서 엄마가 물론 이제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혼은 했지만 아이한테 미안하거나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무슨 가족 이야기 나올 때 민소가 그러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고 속으로, 그런 것까지 물어봐. 유치원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임교사가 학부모에게 민원을 받고 너무 힘들어해서 아이까지 미워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두 교사가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고 말을 하지 않음. 이번에 논술에서 같은 관점, 다른 관점이지만 이렇게 같이 마음가짐, 그게 이제 긍정적인 해결 방안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선생님 복도 이렇게 혼자 쓰는 거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 놀이 중심에서 그냥 니 거 내 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쓰고 싶으면 쓰는 거지. 아니 방해가 되잖아. 우리 반 지나가는데. 이렇게 싸우고 말을 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이 지나서 뭐가 생겼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리고 선배 교사가 후배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일까지 시키는 경우. 내가 너무 힘들잖아. 나 안 보여? 이거 해줘야지. 알아서 했어야지. 요런 얘기. 그랬을 때 물론 이렇게 싹퉁바가지 없는 선배 교사까지는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해결책 마음가짐을 말한다면 선배 교사의 마음가짐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고, 교사가 스트레스로 정서 소진을 겪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졌거나 유아들에게 짜증을 냈거나 빨리 방학했으면 좋겠다. 찔리는 부분도 있긴 하죠. 빨리 방학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고경력 교사가 어려움이 있는데 자존심에 어려움을 숨긴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과 관련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디지털과 관련해서 좀 먼 사람인데 옆에 반 좀 젊은 어린 선생님들은 막 휘황찬란 막 사용해서 난 너무 쪽팔리고 나 이렇게 20 몇 년 교사인데 이거 밑에 교사들한테 이거 알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저런 것들이 이제 교사 간 문제로 해서 선생님 이거 다 잘하니까 이거 다 해, 이렇게 배우려는 의지조차 없어. 선생님 이거 배우셔야지 이거 하시죠. 아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나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번에 문제가 전혀 예측되지 않는 로또 번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 교사가 잘못된 지식으로 유아를 잘못 교육한 맨 위에 있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방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 학습자에 대한 잘못된 지식, 그리고 만 3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 그리고 교육 내용 범주, 교육 방법을 맨날 설명법만 사용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라오면 어떻게 된다? 그게 전부 다 예측하지 못한 로또 번호처럼 느껴진다. 근데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그 위에 대범주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물론 이 하나하나 예시들이 전부 다 같은 크기의 범주는 아니지만 선생님들께서 요런 것들을 먼저 내가 인식을 하면서 이 사례는 이런 맥락의 그거구나 하면 좀 더 글이 잘 읽히고 핵심 요약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내가 유아가 못하는 행동에 대해 무수하게 생각하고 저 초록색이 다 같은 맥락인데도 뭔가 다 따로따로 생각할 경우에 저거 언제 다 하지? 문제 몇 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부담감이, 그리고 불가능한 거에 도전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 이거 하나 사례 본다고 시험에서 새로운 거 나오지만 같은 맥락일 수 있어. 요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5번.
덕목, 자질을 먼저 생각해내야 한다고 다짐을 하면 그럴 수 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럴 수 있는데요. 일단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아이가 혼나고 있는데 물건 훔쳤으니까 너 도둑놈이야. 너 경찰서 가야 돼. 요렇게 만약에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그 교사가, 평가받는 교사가 이렇게 읽었더니 이제 평가를 받는 이 교사가 이걸 쭉 읽고 물건을 몰래 가져간 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 정확한 행동에 대해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협박을 하면 안 되지. 라고 이제 바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해결책과 그런 것들이 쭉 생각이 나면서 이유까지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존중? 존중인가? 배려인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경우엔 어떤 경우다? 이렇게 막이 쌓여져 있어서 내가 이 상황을 온전히 느끼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다? 아까 1번에서 말한 정작 읽지 않는 상황이 이거랑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교사와 부모 문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민수 어머님이 집에서 민수가 밥을 안 먹어서 좀 걱정이에요. 김 교사가 유치원에서는 잘 먹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일부러 대화로 썼지만 우리가 상황 묘사가 된댔죠. 조금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김 교사의 만 4세 학급반 민수는 집에서 밥을 잘 먹지 않는다라고 민수 어머님이 걱정을 하신다. 근데 그래서 김 교사가 관찰을 해봤더니 유치원에서는 곧잘 먹는다. 그래서 나는 유치원에서 별로 문제가 없으니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민수 어머님께 내가 해줄 건 없다고 생각한다. 민수 어머님이 그래도 집에서 그거 하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유치원에서 잘 먹으면 됐죠. 이렇게 말해서 민수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아졌다. 그렇게 이제 만약에 나오고 나서 어느 날 유치원에서 민수가 어떤 게 나왔을 때 뭐 잘 먹지 않기 시작했다. 뭐 요렇게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게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유치원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된 상태고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게 유치원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죠. 어떤 특정 상황과 이렇게 가정에서의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 그래서 이런 거에서 민수 어머님이 가정에서의 걱정이 있다면 우리가 이 중간체계니까 중간체계 관계니까 이렇게 충분히 이 미시체계와 미시체계 간의 관계는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교사로서 부모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바로 나타나면 덕목자질, 이것보다 이게 먼저 나타나면 덕목자질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빠르게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뭐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서 쭉 민수 어머니께 조언을 드렸어요. 이야기를 주고받고 제가 지속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먼저 덕목자질을 생각할 때 요것들을 생각을 안 하시는데 사실 저걸 생각해야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덕목자질이 어떤 가치, 마음가짐, 마인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랬을 때 유치원 교사가 저렇게 말한 걸 보니 어떤 덕목을 가졌지? 어떤 자질을 가진 것 같아? 신뢰로운 태도, 믿고자 하게 든든하게 만들어줬고 협력적인 자세 그리고 적극성 등등이 있겠죠. 결국에는 앞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지속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이런 해결 방안의 맥락이 느껴져야지만 저 덕목과 자질이 빠르게 떠오를 수 있다. 이 맥락이 없이는 나 덕목 자질 뭐 얘기해야지 요렇게가 된다. 그래서 교사가 기꺼이 저렇게 민수 어머님을 도와줄 수 있게 만드는 가치나 마음가짐, 덕목, 자질 등을 즉답형에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해결 방안의 맥락이 좀 느껴져야 저 해결 방안으로 이유 말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엔 우리가 저 해결 상황을 잘 떠올리지 않았을 때, 긍정적인 상황이 잘 상상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6번. 키워드만 넣으면 된다는 생각의 경우 그럴 수 있다. 자, 키워드만 넣으면 된다는 생각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요거는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죠. 요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키워드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난 키워드만 넣어야지 이렇게 되는 건 내가 이 유치원 현장에 부정적인 상황이 나오는 문제 예시에 집중하거나 몰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만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원 상황에 부합하는 그 맥락을 느끼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마인드를 말해야 되지? 이 교사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지?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좀 맥락이 뚱뚱하게 상상이 빠르게 돼야 말이 전부 이렇게 앞뒤가 맞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존중 이렇게 되는 경우 저 예전처럼 배려, 존중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존중을 해서 존중을 하게 되면 존중이 필요해서 존중 이러는 경우 제 얘기예요. 진짜 그게 너무 막 답답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는 요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전환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주장과 근거라는 순서를 먼저 생각하다가 정작 아무것도 읽거나 생각하지 못했다. 자, 여기에서 그냥 딱 봤을 때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서 제가 생각한 것을 말한다이기 때문에 교사가 유치원 상황에서 교사가 무언가 갖추어야 할 그런 덕목, 자질 이런 것들이 먼저지 주장과 근거가 먼저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가 중요한 건 맞지만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배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결국엔 내가 생각을 충분히 하지 못하거나 이 문제에 몰입하지 못하면 그 짧은 시간에 빠르게 읽어내지 못하면 어떻다? 주장과 근거는 애초에 나 주장과 근거 생각해야지 아무리 그래봤자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이 벽을 뛰어넘어서 이 안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게 된다라는 거. 제가 이거 다시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저 해결 방안에 해당되는 저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기꺼이 하게 만드는 저 사람의 마음과 이게 느껴져야 내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했을 때 왜 우리는 덕목을 물어보고 왜 자질을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해결 방안을 알아도 그 마음가짐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오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종이접기를 잘해요. 근데 친구가 우리 애기가 종이접기를 잘해요. 근데 옆에 친구가 나 종이접기 알려주라 하는데 종이접기를 잘해. 근데 알려줄 수 있지만 얘가 친구랑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싫은데? 요렇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력이 저 마인드, 무슨 자세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마인드는 영어니까 이제 덕목, 자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태도 이런 식으로. 결국 여기에서 쭉 7가지로 제가 쓰긴 했지만 그 맥락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좀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달점 행동 목표로 잡는 건 어떤 반응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시험장 이 즉답형 할 때 좀 마음을 편안히 먹고 갈 수 있는가. 그래도 긴장은 되겠지만 제가 한번 그냥 반응 예시를 한번 써봤어요. 결국 이 시험은 교사가 현장에서 어떤 마음가짐 가져야 하는지 잘 찾았니? 그래서 왜 그래야 하는데 왜 그 이유 말해줘. 이거 묻는 거였구나. 맥락이 맞지 않는 키워드 싸움이 아니었네. 또 마음이 바빠서 말을 외웠는데 사실 그 말이 나오려면 삐아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먼저지. 요렇게. 그리고 아나운서 뽑는 시험 아니지. 더듬더듬 해도 목소리가 염소가 되어도 제가 여기서 더듬더듬 목소리가 염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 예쁘게 하고 막 말 더듬더듬 안 하려고 그냥 나 암기한 것만 외우고 암기한 거 외워가지고 나 그거 말할 거야.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나 관심 없고 요렇게 되는 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마음을 찾아내기가 어렵죠. 근데 내가 더듬더듬하고 목소리가 좀 염소가 돼도 진짜 내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내용에 부합하니까 그게 교사로서 그 내용이 진심으로 그게 맞는 답이라면 그게 정답이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선생님들께서 더듬더듬 목소리가 염소되는 건 사실 내가 저 답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그걸 말로 해보는 연습을 하면 더듬더듬 저 목소리 염소 같은 것들이 좀 더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초수 때 다리 달달달달 떨었댔잖아요. 저도 염소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내가 알고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냥 그건 해결돼 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어서 뭐 다 적용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자꾸 나 더듬더듬 하면 안 돼. 눈 위로 올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알게 되면 눈을 위로 안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친구랑 대화할 때 눈을 위로 올리면서 나 좀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눈을 이렇게 위로 까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생각이 안 나서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려고 하다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왜? 아무 생각이 없어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막 화가 나는지. 여기까지 한번 해보면서 선생님들의 그런 답답함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되셨나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